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8일 일요일 아침이고 아침 공략은 81일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50대인데요. 50대 전후로 사실 많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60까지 은퇴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들 또한 61세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때 회사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 이분들은 주변에서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물론 즐거운 날도 있었겠지만 숱한 힘듦을 회사에서 다 감내하며 지내온 세월인데 한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 막상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현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모든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계속 기가 죽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계속 작아지고 집에 눈치를 보게 되고, 하물며 정년 은퇴를 정상적으로 했을 사람들도 요즘 60대는 굉장히 젊죠. 물론 나는 그동안에 정년 은퇴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뿌듯한 감은 있지만 이 또한 길게 가지 않습니다. 매일 집에서 생활해야 되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이제 와이프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삶, 이런 50대, 60대의 삶은 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릴 때 이런 모든 요건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60대까지 정년을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우리 손에는 남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 또한 많지 않은 삶,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갈수록 가장들, 남자들의 어깨는 계속 처집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집에 눈치 봅니다.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50년, 60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은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부르는 곳을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그래,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뭔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과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생각하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욕심을 낮추고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쉽게 내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한테 다가오기를 아니면 존재해 있던 것들에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새로운 나의 재능과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내고 찾아 나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부와 욕심은 조금 줄이고 정신적인 나의 세계는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독서입니다. 집 근처에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좀 해보는 삶, 그리고 나의 작은 재능과 그동안에 살았던 나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큰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작은 것을 찾아갔다 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같이 세상과 호흡하고 공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현장이라도 갈 수 있는 이 길만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시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작은 생각들을 가지고 깊게 좀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50대 중반인데 로고 디자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편안함 속에서 계속 세상을 원망하며 내가 갈 길이 없는지를 그 정해놓은 그 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는 그 길이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의 어느 정도 내 생각과 재능을 가지고 덤벼들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만이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편하고 익숙해진 것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그 길은 없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로 찾아 나서는 길, 그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은 50대, 60대의 삶은 조금 더 행복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50대, 60대는. 그래서 사실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은 겨울이면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수많은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보고 책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는 이거 싫어 하는 선입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것도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보면은 또 새로운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여러 권 읽어보는 이 시간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반드시 내 길을 내가 찾아서 세상과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 건지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것들이 진짜 당연한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해 나가면서 분명히 1년, 2년을 시간을 들이면서 생각해 보다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50대, 60대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나가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아침 긍정학원을 외쳤더니 최고의 로봇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계약이 되었다. 이런 좋은 교훈을 남을 구하려 쓰는 곳에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어제는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후배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고추 농사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고 노동력은 많이 투입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추 농사도 스마트팜으로 하면 되지 않니? 하니까는 그 친구가 됐든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해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왜 남들이 다 안 된다 해서 너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냐? 현실적으로 농사는 지어가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가 수없이 논문을 찾아보고 주변의 책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시도를 해 나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되 나는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만일 성공을 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뿐더러 수많은 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국내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당연시 하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해보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조그만 어떤 동원 한 개, 한두 평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으로 고추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루하루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설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늘 당연시하다는 것들에 대한 진짜 이게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게 진짜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설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